안녕하세요. 오시훈 부동산의 오시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매물을 보고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신축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바로 취득 비용입니다. 취득세, 법무비, 실제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 건물의 기본 개요와 임차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이후 수익률 분석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층별 용도를 보면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 4층은 다중주택, 5층은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구성된 혼합 수익형 건물입니다. 옥탑에도 다중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총 18세대입니다. 현재 공실은 없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원룸과 투베이 세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4층 세대들은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501호가 오늘 영상의 핵심 변수인 주인 세대입니다. 월 임대 수입 합계는 923만원, 총 보증금 주인 세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6억 1,500만원 또는 8억 6,5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부 구조나 마감 상태는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은 이 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 세대를 내가 살 때 그리고 새 놓을 때 LTV 대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질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187-18입니다. 청주 원도심과 가까우면서 1순환도로에 접한 준생활권 핵심 지역입니다. 주변에 직장인과 자치 수요가 탄탄하고 사용 승인이 2026년 1월 13일로 사실상 완전한 신축입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주인 세대 거실 기준입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 있고요. 주차는 5대까지 가능해요. 도시가스 난방에 관리비는 월 약 54만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가스 전기는 세대량으로 별도로 측정이 됩니다. 건물 구성을 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1,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 용도입니다. 1층 34.84제곱미터, 2층 135.43제곱미터, 그리고 3, 4층은 다중주택으로 3층에 4가구, 4층에 5가구가 있습니다. 5층은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에요. 그리고 옥탑 1층에 계단실 포함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사무소, 주거, 오피스텔이 혼합된 수익형 혼합 건물입니다. 5층 501호는 원래 주인 세대로 쓰는 공간입니다. 약 33평 규모의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대별 임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8세대, 그리고 공실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인수해도 공실 걱정이 없다는 뜻인데요. 임대 구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1층에 상가, 그리고 2층에 원룸 2베이, 3층에 원룸과 2베이, 4층에도 원룸과 2베이, 그리고 5층에 주인 세대와 원룸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로 4층 세대들이 좀 특이합니다. 401호는 보증금 7,500만원에 월세 8만원, 402호, 405호는 각각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입니다. 사실상 반전세에 가까운 구조인데요. 이게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월 임대 수입 합계는 923만원입니다. 1억으로 연 1,100만원을 버는 셈이니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영상에서 빠지는 부분인데요. 취득 비용. 그러니까 매매가 19억 8천으로 계산을 할게요. 이 건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이 혼합된 구조라 취득세가 복잡합니다. 용도별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1, 2층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사무소인 경우는 취득세 4.6%를 적용하게 되고 3, 4층과 옥탑, 다중주택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1에서 3%,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5층 오피스텔,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취득세 4.6%를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2%, 이거는 비주거 부분이고요. 지방교육세는 0.4%, 비주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예상 취득세 합계는 약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 외에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취득 비용은 우리가 이 매매가를 내고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를 어떻게 쓰느냐, 이 매물의 핵심 변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변수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의 거주, 그러니까 501호에 직접 거주했을 때는 월세 수입이 없겠죠. 그랬을 때 보증금 합계는 6억 1,500만, 임대 수익은 903만 원, 실투자금은 7억 1,500만 원으로 예상 순수익률은 10.3%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를 전세로 임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2억 5천에 월세 20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측정을 하고요. 보증금 합계는 8억 6,500만 원, 월 임대 수입은 923만 원, 실투자금은 4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예상 순수익률은 16.4%가 되고요. 자, 숫자만 보시면 시나리오 B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수익률이 10.3%에서 16.4%로 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들어오면서 내 실투자금이 2억 5천만 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는 어디에서 살지? 혹은 거주 문제가 해결된 분이라면 당연히 B가 맞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A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월 수입을 받으면서 내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버리지, 즉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건물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혼합용도라서 LTV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주거, 그러니까 근린생활이나 오피스텔 비중이 크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담보대출이 적용될 수 있어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수익률표 기준으로 적용금리는 연 4.52%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가 19억 8천 기준으로 LTV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표에서는 LTV 33.9%를 기준 추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억 8천, 그리고 LTV 30%, 실질 수익률은 14.87%, 월 이자 223만 7,400원. 이 정도 이자 부담이면은 월 임대 수입 923만 원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죠. 반면 LTV 45%로 가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28.59%까지 올라가지만 월 이자가 336만 원에 육박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건물은 지금 공실이 0%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만 미래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취득 후에 매년 내야 하는 세금도 봐야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건물은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아직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가 60%, 70% 수준이라고 보면 예상 재산세는 연 400에서 600만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거용 세대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중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이 혼재하는 구조라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여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지니까 취득 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물을 법인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12%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가 유리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복명동 187-18은 신축 혼합 수익형 건물입니다. 공실이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요. 월 임대 수입이 923만 원. 숫자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취득 비용 포함해서 실투자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01호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직접 내가 거주할 건지 혹은 전세를 놓을 건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LTV는 30% 이내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공실이 발생했을 때 이자 부담을 감당 가능한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인 취득 시에는 주의를 하셔서 중과세 리스크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 숫자보다 내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건물은 분명 좋은 건물이에요. 하지만 19억 8천이라는 금액이 움직이기 전에 세금, 대출, 운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진짜 수익률로 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